최근 제가 꾸준히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일부 댓글을 보면 뭐 정신 승리하지 마라, 아직까지 건재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,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까지도 최근에 그 윤석열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주 짤막하게 공유 드리면서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 임은정 그 부장검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수처 수사 1호로 문무일, 윤석열, 한동훈 고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이렇게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서 싸운 임은정 부장검사가 직접 이렇게 또 예고를 했는데요. 공수처 수사 1호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청장, 한동훈, 그 다음에 차장검사를 언급하면서 할 일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 수뇌부에서도 그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. 또 게다가 그 감찰 제보 시스템에 무려 20개가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검찰청장까지도 다 이거를 공란 종결하고 회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감찰을 덮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가 작성되는 것이라고 진행 상황도 전했다고 하는데, 결국에는 지금 이 임은정 부장검사가 문무일, 윤석열, 한동훈까지도 감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었다고 합니다. 정말 얼마나 그 검찰 내부에서 저렇게 적폐 기득권 수뇌부들을 감싸들고 있는지,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혁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. 실제로 만약에 이게 민주진영에 뭔가 이름을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신속하게 종결이 됐을지 그냥 깊게 생각을 안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래서 공수처 1호로 고발하려고 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, 여기다가 김진태 전 검찰청장, 김수남 전 검찰청장, 이들도 다 고발을 해놨다고 합니다. 정말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전선에서 직접 나서서 굉장히 그 내부에서도 되게 그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기를 내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시는 걸 보면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추후에 분명히 지금 부장검사를 더 거쳐서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런 분들이 주요 또 요직을 맡아야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.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며,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,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, 이분들이 오시면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,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실제로 법조계가 되게 마초적이고 권위적입니다. 엘리트 남성 위주의 문화가 맞고요. 군대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소통이 된다고 하는데, 실제로 그들끼리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 저렇게 범죄를 덮어주고 계속 무마시키고 그랬던 게 오늘날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. 이렇게 상명하복식의 문화는 절대로 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들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실제로 수사기관 내부에 문화 충격을 가해줘야만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그런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그 문화 충격을 줘야,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, 그리고 이제는 그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감시하고 또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, 이런 것들을 아마 작년 말 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통해서 다들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물론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차근차근 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맞춰서 차근차근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아주 서서히 이 개혁이 되고 있는 지점이 저는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공수처법이 민주당의 노력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,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수십 년간 어떤 기득권
적폐 카르텔을 형성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거의 이상적인 겁니다. 그걸 바라는 게 애초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요. 실제로는 차근차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과 약속하셨듯이 이렇게 개혁 그 과제가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이렇게 강단 있는 후배들이 더 숲을 이룰 때까지는 제가 좀 더 버텨줘야 될 것 같다. 한마디로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용기 있게 소신 발언하시는 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하고 또 기억을 해야, 그리고 이런 소식들도 계속 전해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윤석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한동훈을 비롯해서 양석조가 또 조국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, 그러고도 심재철 네가 검사냐, 이런 식으로 또 항명을 하기도 했었고요. 조국 전 장관 기소 반대를 했던 심재철 씨한테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김웅,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죠. 이들의 카르텔이, 또 그리고 주광덕, 진짜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따님 개인 신상 생기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노출시키고, 또 검찰로부터 정말 불법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입수해서 계속 이런 걸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았죠. 윤석열, 한동훈, 문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검찰의 빨대 노릇을 했던, 그리고 개인의 그런 인권을 무시했던 사람들까지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, 이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잘못을 따지고 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또 김웅씨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계속 기억하고, 특히나 이제 유튜브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계속 주위에 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제가 빠짐없이 꾸준히 알려야 될 소식 전하고, 잘못된 건 비판하고 또 잘한 건 칭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바랍니다.